안녕하세요. 오늘은 NCS 직업기초 역량 함양을 위한 대학생활 제8강 NCS 입사 지원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한 자신의 진로 설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의 강점 찾기 자가 진단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나의 강점 찾기 자가 진단은 여러분들이 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교수인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그 첫째 이유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첫 관문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회사에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경력과 자신이 보유한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의 이력서와 나 자신의 자기소개서는 무수히 쌓이는 수많은 서류 전형 또 서류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면접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류 전형을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이유는 같은 경력과 능력이라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이유는 채용 담당자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으로 지원자의 성격과 능력, 이미 해당 직무의 적합 여부 등 대부분의 것들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이유는 잘 작성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구직자 70% 이상은 자신이 희망하는 자리에 성공적으로 취업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이유는 서류 전형에서 받은 첫 인상이 면접 결과와 채용 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서 취업을 위해 서류 전형 준비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서류 전형 준비 전에 점검해야 할 첫 번째 것은 나의 특성과 희망 취업처의 요구를 연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특성과 희망 취업처의 요구를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원하는 직종 및 업종을 선택해야 되고요. 또 자신의 경쟁력을 분석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핵심 능력을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나의 특성과 희망 취업처의 요구를 연결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력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자의 입장, 고용자의 입장, 또 인사 담당자가 실어하는 이력서, 또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에 대한 이력서에 대한 이렇게 입장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지원자 입장에서는 마케팅 도구, 즉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제품 설명서 측면에서 나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에 대한 부분, 또 생애 소개에 있어서 무엇을 하며 살아왔나에 대한 이해, 면접 기회 부여에 있어서는 면접 기본 토대에 대한 이 지원자 입장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용자 입장을 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원자의 종합적 요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고용자 입장에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지원자의 선발 비교 도구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제품 설명서, 누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지원자를 선택하는 광고 전단지가 바르게 준비가 돼야 되고, 면접 기회를 제공해서 면접 기본 태도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력서에 대한 입장 차이 중에서 세 번째는 인사 담당자가 싫어하는 이력서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형식에 맞지 않는 지원서, 인사 담당자가 아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두 번째는 짜집기 하거나 베낀 지원서, 이거 두 번째로 싫어하고요. 세 번째는 사진이 없는 지원서, 네 번째는 회사명이나 경력 등을 틀리게 적은 지원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터넷 은어라든가 외계어를 사용한 지원서, 이러한 지원서는 인사 담당자가 싫어하는 이력서다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력서에 대한 입장 차이 중에 마지막 네 번째는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입사원인 경우는 지원 동기, 또 경력 사항, 성격의 장단점, 전공, 이러한 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요. 경력 사원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70% 이상이 경력 사항을 우선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력서 작성을 위한 기본 사항을 먼저 잘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알고 싶은 나의 모습을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는 나라고 하는 상품의 개념을 가지고 이 이력서에 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뭘로 생각해야 되느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이력서를 통해서 나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되 기업 인재상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력서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할 것이죠. 세 번째는 고객, 즉 기업이 나를 채용할 수 있도록 나를 전시를 잘 해야 된다. 즉 상품화를 잘 해야 된다. 뭘 통해서냐? 이력서를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이력서를 통해서 자기 경쟁력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징이 없는 그만한 그러한 지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만의 특별한 그 경쟁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내가 준비가 돼야 된다. 그것을 이력서에 제시되어야만 나는 선택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하는 것이죠. 이력서 작성을 위해서 또 주의해야 할 또 기본적인 사항의 5번째는 지원 회사의 요구 핵심 능력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기업마다 인재를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에서 어느 부분을 강조해서 보는가, 학력을 강조해서 보는가, 경력을 강조해서 보는가, 인성을 강조해 보는가, 성격을 강조해서 보는가, 그러한 구체적인 것을 알고 나를 이 이력서에 잘 표현해 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4번째는 이력서를 작성하는 데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첫째는 이력서 작성을 위한 단계가 4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력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10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잘 지켜서 이력서를 작성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력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4가지 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자기를 분석해야 됩니다. 나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면, 내가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른다면은 이력서에 표현할 수가 없죠. 표현을 해도 정확하게 드러나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력서 작성하는 단계는 기업, 즉 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그 직무를 분석해야 됩니다. 기업의 직무, 왜냐하면은 기업의 직무를 정확하게 분석해야만 내가 나를 분석한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효과적인가, 경쟁력이 있는가, 그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력서 작성하는 단계는 지원하는 나하고 나를 선택하는 기업과 연결점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기업이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이 기업의 직무의 이 분야에 내가 정확하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 놓아야만, 그래야 내가 선택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력서 작성하는데 4번째 단계는 효과적인 구직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 이제 서류 준비를 잘 해야 된다. 딱 보면은 나를 금방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하고 있어야 되고, 또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된 부분을 제시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력서 작성을 위해서 10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명확한 목적 의식과 목표 분야를 반영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력서 작성하는 데에 최대한 압축해서 작성해야 된다. 너무 나열해서 정확하게 나를 드러내는데 혼동을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너무 길게 나열하면은 인사 담당자들이 피곤해야 합니다. 지루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의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명확한 것을 최대한 압축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세 번째로 이력서 작성하는 데 중요한 원칙은 경력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경력도 어떤 경력이냐면은 내가 지원한
직무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 경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지원한 분야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경력은 이거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지원한 분야의 경력이라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이력서를 작성하는 원칙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최대한 기재해라 하는 것이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능력을 최대한 기재해라. 이 기술이나 능력도 내가 지원한 직무 분야와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에 없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력서 작성하는데 원칙 중에 다섯 번째는 디자인을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하는 법을 또 잘 살펴서 또 본인이 디자인에 대한 소견이 작다면은 그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잘할 수 있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이력서의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이력서 작성하는 데 원칙은 이력서 앞부분에 반드시 요약을 기재해야 된다. 나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을 몇 문장으로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요약을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요약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논문도 보면은 대부분 논문을 다 쓰고 초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초록을 읽어보면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이구나 하는 것을 보통 한 2장 정도의 A4 2장 정도의 초록으로 100쪽 이상의 논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이력서 작성하는데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여러 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몇 문장으로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력서 작성을 위한 원칙 중에 일곱 번째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용어나 기술 용어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인사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력서 작성을 위한 원칙 중에 여덟 번째는 이 이력서 내용에 그 오타, 오기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글자 하나 틀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신뢰가 되고요. 그 신뢰성을 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타를, 오기를 잘 살펴보고 제출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력서를 작성하는데 원칙 중에 아홉 번째는 한 가지의 이력서로 모든 회사와 직무에 지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A라는 회사에 지원서를 낸 것을 B라는 회사에 지원서를 똑같이 내면 안 된다. 반드시 그 회사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이력서를 좀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력서 작성을 위한 원칙 중에 열 번째는 회사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만 친숙하게 인사 담당자들이 그 이력서를 그 자기소개서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력서를 작성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섯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력서 작성하는데 간단 명료하되 구체적으로 과장된 것이 없이
솔직하게 기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담당자들은요 보면 다 압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력서들을 보기 때문에 어떤 이력서가 진실을 담고 있는 이력서인가, 어떤 이력서가 바르게 잘 정리된 이력서인가를 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를 준비할 때 간단 명료하게 하되 구체적으로 과장함이 없이 솔직하게 기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력서를 작성할 때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응시 기업과 관련된 실무 능력 위주로 작성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회사에서 일하고자 하는 그 실무 능력 위주로 작성을 해야만 호감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력서 작성 시에 세 번째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연락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반드시 명기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걸 놓쳐버리면 낭패가 됩니다. 네 번째로 이력서 작성할 때 꼭 주의해야 할 것은 사진은 단정한 것을 그 이력서 규격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이력서 규격에 너무 큰 사진을 붙인다거나 또 너무 작은 사진을 붙인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이력서 규정에 맞는 그런 사진을 부착을 해야 되고 단정하게 찍은 사진을 부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력서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력서를 작성해라. 그래야만 그 서두르지 않게 되고 놓치는 것이 작게 되고 또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마무리를 빈틈없이 잘 하고 제출해야 된다. 한번 제출돼 버리면 다시 제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출하기 전에 준비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1차, 2차, 3차 이상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내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나하고 같이 연관성이 있거나 또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검토를 요청해서 이 이력서가 상대방들이 볼 때 내가 지원하는 인사 담당자들이 볼 때 그 문제점이 없는지를 재검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있어서 여섯 번째 내용을 보면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할까 그 작성 요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 네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에 생각해라. 두 번째는 표현해라. 세 번째는 정리해라. 네 번째는 디자인해라. 이렇게 네 가지의 작성 요령을 가지고 작성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게 뭐냐? 먼저 생각을 내가 품고 그리고 두 번째 감각을 깨우고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을 키워라. 이것이 바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소개할 때 생각을 품고 감각을 깨우고 영역을 키워서 자기소개서를 써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요령 중에는 표현하라 라는 거예요. 표현하란 말은 무슨 얘기냐? 생각을 쏟아내라. 표현을 묶어서 쏟아내라. 키워드를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표현하는데 중구난방식으로 표현해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쏟되 표현을 묶어서 키워드를 찾아서 표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자기소개서 작성의 요령은 정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라. 상대방을 읽어라. 생각을 스케치해라. 자신만의 색깔을 입어라. 그런 말입니다. 정리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상대방을 읽어라.
생각을 스케치해라, 자신만의 색깔을 입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리하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소개 작성 요령의 네 번째는 디자인하라,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디자인하는 것은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일단 써봐라. 두 번째, 비판적으로 검토해라.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이어가라 라는 것이죠.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일단 쓰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면은 좋은 자기소개서가 작성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특별히 이력서보다도 자기소개서를 정리할 때는 여러 번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력서에는 크게 뭐 수정할 게 항목들이 정해져서 그 폼에 맞춰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조금 자유스러운 폼의 형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잘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번 수정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만, 그래야 그 자기소개서가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일곱 번째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NSS 직무 기반 입사 지원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지원서를 보면은, 기존 지원서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 신상, 학점, 어학연수, 자격, 수상 경력 이런 것들을 나열하여서 구성해 놓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NSS 직무 기반을 위한 입사 지원서는 어떠하냐? 해당 직무 수행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한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직무기술서, 둘째는 인적사항, 셋째는 교육사항, 넷째는 자격사항, 다섯째는 경력 및 경험사항. 이렇게 NSS를 기반한 이 입사 지원서에는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무기술서, 직무 수행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요구 지식과 기술이 포함돼야 되고, 관련 자격증, 사전 직무 경험들이 이 직무기술서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적사항입니다. 성명, 주소, 연락처, 지원 분야 등을 작성하는 것이죠. 입사 지원서 평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인적사항은, 이거는 가려지는 것이죠. 교육사항입니다. 직무 지식과 관련된 학교 교육 및 직업 교육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격사항, 직무와 관련된 국가 공인 기술이라든가 전문 또 민간 자격을 선택하여서 작성하는 것이죠. 국가 공인 기술을 제일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력 및 경험 사항입니다. 조직에 소속되어 일정한 임금을 받거나, 이걸 경험이라고 하죠. 임금 없이 직무와 관련된 활동, 경력이라고 말하죠. 이런 활동을 잘 정리해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NSS 직무 기반한 자기소개서를 소개하겠습니다. NSS를 기반한 자기소개서는 채용 공고 단계에 직무 설명 자료에서 제시하는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NSS 자기소개서를 예시를 들어놓고 있는데, 몇 가지 예시를 보면은, 첫째,
최근 5년 동안에 귀하가 성취한 일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귀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는 이러한 첫 번째 예시가 있고요. 두 번째 예시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해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으면 서술해 주세요. 이러한 예시가 있고요. 세 번째 예시는 현재 자신의 위치에 오기 위해 수행해 온 노력과 지원한 직무 분야에서 성공을 위한 노력 및 계획을 기술해 주세요. 이러한 예시가 있고요. 마지막 예시 하나는 약속과 원칙을 지켜서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이러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NCS 자기소개서에서는 예시를 통해서 준비하게끔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준비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력서에 대한 부분에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이후의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력서를 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나서 평가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어떤 평가냐? 지금 현재 취업을 위해 준비된 사항인가를 잘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부터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잘 평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취업을 위해서 준비된 사항 여부를 평가해야 되고 지금부터 취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평가하라.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 하나는 현재, 다 준비된 현재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진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한 진로 설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로 설계란 어떤 것인가를 보면은 첫째 정의의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특성을 바르게 인지하고 진로 의식을 확고히 하며 산업 구조의 변화와 그에 상응하는 인력 수급 전망에 대한 구조화된 이해를 통하여 적합한 진로를 그려내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진로 설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로 설계가 왜 중요한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진로 설계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직업 세계가 점점 전문화되고 복잡화되어 가고 있어서 체계적인 준비가 없이는 올바른 선택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직업을 찾아내는 일은 체계적인 준비와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학 시절의 진로 설계는 향후 30년에서 40년의 삶의 폭과 깊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진로 설계가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좋은 직장을 취업하고 싶다고 하는 욕망이 강합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은 아주 철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진로 설계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로 설계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진로 설계를 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재능과 부합하는지를 진로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나 분야를 찾아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로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개인의 열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나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진로 설계하는데 고려해야 할 세 번째 사항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업세계도 유기체처럼 생로병사 과정을 거치므로 향후 15년에서 20년 후에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인가를 철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진로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네 번째는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직업은 개인의 자아 실현 터전이면서 사회적 역할과 위상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로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직업이라도 윤리 도덕적으로 어긋나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지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타협의 과정임을 명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누구나 직업적 욕심의 끝은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조건이나 수준을 고려해서 진로를 설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진로 설계에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대학생의 진로 설계하는데 점검을 꼭 해야 할 항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학 진학하고 마지막 졸업할 때까지 과정에서 진로 설계를 위해서 꼭 준비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발견, 두 번째는 세계 발견, 세 번째는 과정 축적, 네 번째는 실전 대비입니다. 먼저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대학생의 진로 설계 점검 항목 중에 자기 발견에 대해서 한 8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 발견하는 데 있어서 첫째, 자아 존중감을 체크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자아 존중감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자아 존중감이 높은가 낮은가 체크해야 됩니다. 즉 나는 소중한가? 왜 소중한가에 대한 것을 체크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로 자기 발견하는 데 있어서 자타 인식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타 인식 질문.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떻게 보여지는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여지는가?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여지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자타 인식이 분명하게 질문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기 발견에 있어서 자아 충족도를 검사해야 됩니다. 자아 충족도. 나는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것에 만족하고 있는가? 이러한 충족도를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 발견에 있어서 네 번째는 흥미 탐색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흥미로운가? 그래야만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직무를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잘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발견에 있어서 다섯 번째는 재능을 탐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잘하는가?
자기가 잘하는, 자기만이 잘하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여부를 탐색해야 됩니다. 자기 발견하는 데 있어서 여섯 번째는 다중지능 검사를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다중지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에 가장 강점이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발견하는 데 일곱 번째는 내 성향을 탐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일에 편안함을 느끼는가? 나는 어떤 일에 불편한가? 이런 성향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기를 발견하는 데 여덟 번째는 직업 적성도를 검사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일에 적성이 맞는가?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가? 어떤 일을 할 때 능률이 오르는가? 이게 다 적성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대학생의 진로 설계 점검 항목 중에서 세계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발견. 세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8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직업 인기 순위를 이해해야 됩니다.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가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직업 선호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직업을 선호하고 선택하는가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직업 만족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막상 직업 현장에 가서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만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세계 발견에 있어서 네 번째는 변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직업이 점차 사라지고 있을까? 21세기에 특별히 신직업 종목이 보통 한 300여 종류를 요즘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직업 트렌드를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직업이 새로 생겨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떤 직업이 유망한 직종인가? 이것들이 바로 300종에서 다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업의 그 신유망 직종 300선을 좀 이해를 해본 게 좋겠습니다. 또 시대와 직업을 예측해 봐야 됩니다. 어떤 직업이 더 생길 것인가? 수없이 생기고 수없이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역시 신직업 직종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직업 선호군을 형성에 대한, 직업 선호군의 형성에 대한 것을 봐야 됩니다. 어떤 직업을 나의 진로로 잡을 것인가? 내가 선호하는 직업이 어떤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뭘 준비하고 있는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계 발견 중에서 직업 가치관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가치로 직업을 선택하는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가치로 생각하는가? 명예를 가치로 생각하는가? 사회 봉사를 가치로 생각하는가? 이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에 맞게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여가를 누리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직업 가치로 생각하는가? 많게 있죠. 이러한 직업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대학생의 진로 설계 점검 항목 중에서 크게 세 번째, 과정 축적입니다. 첫째는 롤 모델이 분석돼야 됩니다. 이미 그 직업을 이룬 사람은 누군가. 두 번째, 진로 과정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 직업을 이루는 과정은 어떠한가. 세 번째는 진학과 학과 구성을 봐야 됩니다. 그 직업을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 네 번째는 학업 계획서입니다. 어떻게 공부의 목표를 이룰 것인가. 다섯 번째, 직업 체험 계획서입니다. 직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험했는가.
여섯 번째, 지식역서, 진로 상담 경험입니다. 즉 진로에 대해 충분히 탐구했는가. 일곱 번째, 관련 동아리 활동, 봉사 이력 등, 즉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것들입니다. 네 번째로는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의 대학생의 진로 설계 점검 항목 중에 마지막으로는 실전 대비입니다. 이 실전 대비 중에서 첫째는 자기소개서입니다. 모든 과정에 일관된 흐름이 있는가, 자기소개서가 일관된 흐름이 있는가를 살펴야 되고요. 두 번째, 면접 예상 질문서입니다. 모든 과정의 흐름을 표현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로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모든 과정을 자료로 구성하였는가입니다. 스마트한 진로 설계 중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세 번째는 진로 설계 단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로 설계 단계입니다. 이 진로 설계 단계를 보면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 발견이고 또 하나는 세계 발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발견에 있어서는 세 가지, 진로 점검, 존재 발견, 자기 이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기 발견하는데 진로 점검은 나는 정말 진지하게 꿈꾸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진짜 나의 꿈인가, 진짜 그 일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나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발견 중에서 두 번째는 존재 발견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가? 내 자존감 또 자신감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발견에서 세 번째는 자기 이해입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가? 나의 흥미, 재능, 또 강점, 성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진로 설계 단계 중에서 이렇게 자기 발견에서 진로 점검, 존재 발견, 자기 이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계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발견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직업 이해, 진로 결정, 진로 검증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직업 이해를 보겠습니다. 나는 직업 세계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직업 인식, 직업 선호, 직업 만족, 직업 흐름, 직업 가치 등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로 결정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하게 잘 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를 위해서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계 발견을 위한 마지막 세 번째는 진로 검증입니다. 나는 이 직업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했는가? 롤 모델을 만났는가? 직업 지식을 연구했는가? 또 직업에 대한 체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한 진로 설계에 대해서 크게 네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실제 설계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한 진로 설계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5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하게 진로 설계하는 것 중에는 가장 첫째는 스페시픽, 즉 특정한 분야를 설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페시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체적이다, 한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한 곳으로 집중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 나 자신이 궁극적인 목표는 특정한 한 분야로 압축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단순화된 목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부분까지 궁극적 목표를 설정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스마트한 진로 설계를 하는 첫 번째 단계, 특정한 분야를 설정해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스마트하게 진로 설계를 하는 과정은 이것은 이제 미저러블,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라입니다.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미저러블이라는 단어는 잴 수 있다, 자로 잴 수 있다, 또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다 잘 최고의 등의 단어로 당신의 목표를 설정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위험성이 빠진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숫자로 측정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목표를 설정하라. 목표란 설정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매년 혹은 매 분기별로 목표 달성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고 수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목표만 떨렁 세워놓고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를 측정하지 못하면 안 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지, 측정 가능하지 않는 목표를 세운다고 하면은 그 목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측정한 단어로 목표를 설정해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스마트하게 진로를 설계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 미저러블,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스마트하게 진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어치베이블, 이거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달성 가능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작성할 궁극적인 목표 계획서는 이 세상에서 오로지 자신을 위한 것이며 나 자신만이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실현 불가능한 거창한 계획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노력에 의해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라. 이게 바로 스마트하게 진로 설계를 하는 세 번째 단계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스마트하게 진로 설계하는 단계는 리얼리스틱입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내게 맞는 목표는 무엇인지 이제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노력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한 선에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는 스스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스마트한 설계를 위해서는 바로
데드라인을 정해라. 데드라인, 트메리를 정확하게 정해라. 모든 계획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데드라인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내가 준비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스마트한 진로 설계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세 번째, 나의 강점 찾기 자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강점 찾기 자가 진단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잘 듣고 진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나의 강점 찾기에서 미덕이 있습니다. 강점 찾기에 첫째 미덕이 몇 개냐? 6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와 지식, 둘째는 용기, 셋째는 사랑과 인간애, 넷째는 정의감, 다섯째는 절제력, 여섯째는 초월성입니다. 이렇게 6가지 미덕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 용기, 사랑과 인간애, 정의감, 절제력, 초월성, 6가지 미덕이 있고요. 이 6가지 미덕에 각각 하위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하위 영역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대표 강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6가지 하위 영역의 대표 강점들이 있는데 이 대표 강점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느냐? 24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강점은 이 24가지 중에서 결정된다 하는 것이죠. 그 24가지 그 강점을 크게 줄여보면은 6가지 미덕으로 분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24가지의 대표 강점은 첫째 호기심, 둘째 학구열, 셋째 판단력, 넷째 창의성, 다섯 번째 사회성 지능, 여섯 번째 애견력, 일곱 번째 호연지기, 여덟 번째 끈기, 아홉 번째 지조, 열 번째 친절, 11번째 사랑, 12번째 시민정신, 13번째 공정성, 14번째 지도력, 15번째 자기 통제력, 16째 신중성, 17번째 겸손, 18째 감상력, 19번째 감사, 20번째 낙관주의, 21번째 영성, 22번째 용서, 23번째 유머 감각, 마지막 24번째 열정. 이렇게 24가지의 강점들이 여러분의 대표 강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24가지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가장 잘 선호하고 사용하고 있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진단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강점 찾기 자가 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24가지 강점이 있는데 이 각 문항마다 24가지 그 각 항목마다 2가지의 문항이 있습니다. A, B 이렇게 2가지 문항으로 묶고 있습니다. 2가지 문항씩이니까 48문항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나의 강점 찾기 자가 진단 척도가 5점 척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하나 설명을 드려본다면은 이 강점 찾기 중에 첫 번째 호기심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호기심에 대해서 1번, 2번이 나오는데 1. 언제나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많다. 거기 보면 자가 진단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나오는데 이것은 번호라고 말하기보다는 점수로 이해하면 됩니다. 1은 나와 매우 다르다. 2번은 나와 다르다. 3번은 보통이다. 4번은 나와 비슷하다. 5번은 나와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기심 분야에서 언제나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많다. 그래서 가장 많으면 5번에 표시하면 이거는 점수가 5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호기심에 대한 두 번째 항목에 쉽게 실증을 낸다. 그런데 아주 그렇다 그러면 5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주 나와 매우 다르다 그러면 1점을 표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5점 척도로서 1점, 2점, 3점, 4점, 5점 그 번호에 의해서 1번은 1점, 2번은 2점, 3번은 3점, 4번은 4점, 5번은 5점 이렇게 점수가 여겨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48문항을 다 체크를 하면은 각 여러분의 대표 강점을 찾게 되는데 그 대표 강점 중에서 각 그 대표 강점마다 한 문항마다 A, B 두 문항씩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두 문항의 그 합을 점수를 합해서 제일 높은 점수가 여러분의 대표 강점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 강점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쭉 나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같은 점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같은 점수가 나올 때는 똑같이 이렇게 같은 10점대다, 똑같이 10점대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나는 이것이 나는 더 우선적으로 잘 사용한다. 선호도가 있다. 나 이게 굉장히 친숙하다 하면은 그것을 앞에 순서로 이렇게 번호를 강점 순서를 이렇게 매기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진단을 하기 전에 이 24가지 대표 강점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호기심이란 건 뭐냐? 뭐 잘 아시겠지만은 새로운 것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불분명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이걸 호기심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강점, 학구열,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 배울 기회만 있으면 어디든 가서 배우는 것, 이런 사람은 학구열이 강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강점, 판단력입니다. 절대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고 확실한 증거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또한 결단을 바꿀 능력을 가르쳐서 판단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강점은 창의성입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우면서도 타당한 방법을 찾는데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창의성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성 지능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감정을 금방 알아채고 그에 맞게 반응할 줄 아는 것, 이게 사회성 지능입니다. 여섯 번째, 예견력입니다. 모두 수긍하는 세상의 이치를 정확히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호연직입니다. 어렵고 위험해서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지적, 정서적 태도를 말합니다. 여덟 번째, 끈기입니다. 일단 시작한 일은 끝내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홉 번째, 지조입니다.
진실하게 말하고 참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10번째, 친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을 즐겨하는 것을 말합니다. 11번째,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12번째, 시민정신입니다. 헌신적이고 충실해서 언제나 자기가 해야 할 몫을 다하고 집단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13번째, 공정성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결정을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도력, 14번째 지도력은 단체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남다른 것을 말합니다. 15번째, 자기 통제력입니다.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자신의 욕망, 욕구, 충동을 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16번째, 신중성입니다. 모든 결정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야 비로소 행동으로 옮깁니다. 또한 멀리 보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17번째,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알며 자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18번째, 감상력입니다. 모든 분야의 아름다움, 또 빼어난 작품과 기교를 감상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19번째, 감사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늘 기쁘게 생각하고 절대 당면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0번째, 낙관주의입니다. 자신이 최고가 될 날을 기대하며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21번째, 영성입니다. 우주의 더 큰 목적과 의미에 대한 믿음이 큽니다. 그래서 더 큰 계획에서 자신의 쓰임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22번째, 용서입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항상 만회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 복수심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23번째, 유머 감각입니다. 잘 웃거나 다른 사람에게도 웃음을 선사합니다. 또한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큽니다. 24번째, 열정입니다. 끼가 넘치고 정열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24가지 강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강점 찾기 자가 진단을 하게 될 테인데요. 이 자가 진단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가지의 미덕이 있고 거기에 24가지의 강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6가지 미덕은 첫째는 지혜와 지식, 둘째 용기, 셋째 사랑과 인간애, 넷째 정의감, 다섯째 절제력, 여섯째 초월성. 여기에 하위 영역들에 의해서 24개의 강점으로 분류가 됩니다. 지혜와 지식에서 하위 영역은 호기심, 학구열, 판단력, 창의성, 사회성 지능, 예견력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용기의 미덕에서 하위 영역은 호연지기, 끈기, 지조가 있고요. 사랑과 인간애의 미덕에서 하위 영역은 친절, 사랑 2가지가 있고요. 정의감의 미덕에서 하위 영역은 시민정신, 공정성, 지도력이 있습니다. 절제력의 미덕에 있어서 하위 영역은 자기 통제력,
신중성, 겸손이 있고요. 마지막 초월성의 미덕에 있어서 하위 영역은 감상력, 감사, 낙관주의, 영성, 용서, 유머 감각, 열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6가지 미덕의 하위 영역인 24가지 강점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쭉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이 듣고 바로 표시를 해서 점수를 합산하여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번은 나와 매우 다르다. 2번은 나와 다르다. 3번은 보통이다. 4번은 나와 비슷하다. 5번은 나와 매우 비슷하다. 이 원칙을 먼저 꼭 생각을 하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기 쉽게 3번 보통이다 그래버리면은 여러분의 대표 강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6가지 미덕의 하위 영역인 24가지 대표 강점을 각 항목마다 2개씩 1문항, 2문항 이렇게 각각 물어볼 겁니다. 그때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먼저 지혜와 지식에 해당되는 호기심입니다. 1. 언제나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많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호기심의 2번. 쉽게 실정을 낸다. 1, 2, 3, 4, 5번. 두 번째, 학구열. 1. 학구열 1번 문항.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전율을 느낀다. 1, 2, 3, 4, 5. 1번은 나와 매우 다르다고 그랬고 2번은 나와 다르다고 그랬고 3번은 보통이라고 그랬고 4번은 나와 비슷하다고 그랬고 5번은 나와 매우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학구열 두 번째, 박물관이나 다른 교육적 장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세 번째, 판단력 1. 판단력의 1문항. 판단력이 필요한 주제가 있을 때면 아주 이성적으로 사고한다. 2번,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창의성. 첫째,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걸 좋아한다. 2번, 내 친구들은 대부분 나보다 상상력이 뛰어나다. 사회성 지능. 1번, 어떤 성격의 단체에 가도 잘 적응할 수 있다. 2번,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아주 둔하다. 지혜와 지식 미덕의 마지막 예견력입니다. 첫째, 항상 꼼꼼히 생각하고 더 큰 것을 볼 줄 안다. 2번, 내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용기라고 하는 두 번째 미덕에서 호연적이 끈기 지조인데 호연적이 먼저 하겠습니다. 호연적이 1번, 강력한 반대도 무릅쓰고 내 주장을 고수할 때가 많다. 2번, 고통과 좌절 때문에 내 의지를 굽힐 때가 많다. 끈기입니다. 1번,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낸다. 2번, 일을 할 때면 딴전을 피운다. 지조. 1번,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2번, 친구들은 내게 솔직하게 말하면 나라는 법이 없다. 세 번째 미덕, 사랑과 인간애입니다. 사랑과 인간애에서는 하위 영역이 친절, 사랑 두 가지인데요. 친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번, 자발적으로 이웃을 도와준다. 여기 1, 2, 3, 4, 5번 중에 택하면 됩니다. 2번, 다른 사람들의 행운을 내 일처럼 좋아한 적이 거의 없다. 사랑. 1번, 본인의 기분과 행복 못지않게 내 기분과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 2번,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미덕 네 번째 정의감. 정의감의 하위 영역은 세 가지입니다. 시민정신, 공정성, 지도력인데요. 시민정신부터 읽습니다. 시민정신 1번. 어떤 단체에 가입하면 최선을 다한다. 2번.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내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시킬 생각은 없다. 공정성입니다. 1번. 어떤 사람에게든 똑같이 대한다. 2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기가 힘들다. 지도력입니다. 1번. 일일이 참견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단합해 일하도록 이끌어준다. 2번. 단체 활동을 조직하는 데는 소질이 없다. 다섯 번째 미덕 절제력입니다. 절제력의 미덕의 하위 영역은 세 가지입니다. 자기 통제력, 신중성, 겸손이거든요. 먼저 자기 통제력입니다. 1번. 내 정서를 다스릴 줄 안다. 2번. 다이어트를 오래 하지 못한다. 신중성입니다. 1번. 다칠 위험이 있는 일은 하지 않는다. 2번. 나쁜 친구를 사귀거나 나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겸손입니다. 1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면 슬그머니 화제를 돌린다. 2번. 스스로 한 일을 축혀 세우는 편이다. 마지막 미덕 여섯 번째 초월성입니다. 초월성의 하위 영역은 감상력, 감사, 낙관주의, 영성, 용서, 유머 감각, 열정 이렇게 7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상력입니다. 감상력의 1번.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스포츠, 과학, 수학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보고 전율한 적이 있다. 2번. 평소의 아름다움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낸다. 감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감사 1번. 아무리 하찮는 일이라도 항상 고맙다고 말한다. 2번.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낙관주의입니다. 1번. 항상 긍정적인 면만 본다. 2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한 적이 거의 없다. 영성입니다. 1번. 삶의 목적이 뚜렷하다. 2번. 사명감이 없다. 용서입니다. 1번. 과거의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2번. 기어코 복수하려 애쓴다. 유머 감각입니다. 1번. 되도록 일과 놀이를 잘 배합한다. 2번. 우스갯소리를 거의 할 줄 모른다. 마지막 열정입니다. 1번. 무슨 일을 하든 전력 투구한다. 2번. 의기소침할 때가 많다. 마지막 자가진단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지막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호기심은 새로운 것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불분명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을 호기심이라고 그러고요. 학구열은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 하며 배울 기회만 있다면 어디든 가는 것이고요. 판단력은 절대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고 확실한 증거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또 결단을 바꿀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창의성은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우면서도 타당한 방법을 찾는데 남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사회성 지능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감정을 금방 알아채고 그에 맞게 반응하는 것이고요. 예견력은 모두 수긍하는 세상의 이치를 정확히 아는 능력 호연지기가 어렵고 위험해서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지적 정서적인 태도,
끈기, 일단 시작한 일은 끝내는 것을 말하고요. 지조, 진실하게 말하고 참되게 행동하는 것이고요. 친절,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을 즐겨하는 것이고, 사랑, 다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요. 시민정신, 헌신적이고 충실해서 언제나 자기가 해야 할 몫을 다하고 집단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고요. 공정성,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결정을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지도력, 단체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남다른 것이고요. 자기 통제력,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자신의 욕망, 욕구, 충동을 자제하는 것이고요. 신중성, 모든 결정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야 비로소 행동으로 옮기고 또 멀리 보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겸손, 자신을 낮출 줄 알며 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상력, 모든 분야의 아름다움과 빼어난 작품과 기교를 감상할 줄 아는 것이고요. 감사,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늘 기쁘게 생각하며 절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요. 낙관주의, 자신이 최고가 될 날을 기대하며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영성, 우주의 더 큰 목적과 의미에 대한 믿음이 크고요. 그래서 더 큰 계획에서 자신의 쓰임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용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항상 만회할 기회를 주고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 복수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유머 감각, 잘 웃거나 다른 사람에게도 웃음을 선사하고 또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큽니다. 열정, 끼가 넘치고 정열적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세 가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스마트한 진로 설계를 살펴보았고, 마지막 나의 강점 찾기 자가진단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8강을 수업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강의 끝나고 2번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잘 인내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